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한테 일을 맡기면서 경쟁 입찰을 붙여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경쟁하는 업체가 어마어마한 업체들이더만. 근데 정말 우습게도 골리앗들 같은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를 다 냅두고 동네 전파사에서 순돌이 아빠를 선택한. 순돌이 아빠가 만들었다고 하는 테레비를 산 거예요. 와, 그것도 진짜. 같은 가격으로. 진짜 옛날 사람들 순돌이 아빠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지금 순돌이가 거의 40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죄송해요. 순돌이 아빠가 만든 이거를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 과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실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3곳인데 액트지오와 경쟁한 나머지 2개 업체는 슐럼버거와 할리버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2개 업체는 텍사스 휴스턴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석유 개발 서비스 업체인데 액트지오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석유공사 측에서는 아브레우 고문이 이른바 순차층 서학, 심해 퇴적층 분석의 권위자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얘기해도 아브레우가 진짜로 막 초인이거나 투시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진짜 지난 몇십 년 동안 세계 점유율 1위의 평면 TV를 만들어 삼성 TV를 놔두고 순돌이 아빠가 직접 제작한 브라운관 TV를 산 TV. 거예요 지금. 레트로가 유행이에요. 이러면서. 심지어 가격도 비싸게 줬어. 그러면서 모르셨어요?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가진 순돌이 아빠. 순돌이 아빠가 TV의 장인이란 말이야. 그거 몰라서 그렇지. 야당이나 기자들이 그걸 물어보면 니들이 과학을 어떻게 알아? 아니 그게 과학이야 씨부라? 그리고 그 모릭 교수 있잖아요. 모릭 교수가 텍사스의 뭐 대학에서 지질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동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장 A 씨의 지도 교수였다고 합니다. 야, 그놈의 지도 교수도 아주 그냥 유일임도 선방이 구성하면서 자기 박사 논문 지도 교수를 딱 위원장에 앉혔잖아요. 잘 키운 제자 하나가 이렇게 돈을 물어오잖아요. 아이고, 제 지도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는 못 키운 제자였네요. 그래서 이 아브레이가 아브레우. 아브레기가 아무튼 그 아브레우가 뭐 다른 대학의 교수로 있었다 이 얘기는 싹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면 확인해 보니까 교시나 교직원으로 임용이 안 돼 있는 상태야.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단층 지질학의 세계 최정상이라는데 업계에서는 다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뭐 그 다른데 그러니까 뭐 가이에나 아직 가이에나 맞잖아. 가이아나. 가이아나 그 지질층 뭐 이런 데에서 그 같이 탐사를 했던 전문가라는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역량을 현지에서 발휘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가이에나 그 단층하고 동해 단층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지질 탐사국장 뭐 엑센모빌에서 근무했다고 하는데 아예 그런 자리가 없대. 지질 탐사국장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없대요. 이 사람이 협회장으로 무슨 지질학회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 협회원들 따져도 100명도 안 되는 지네들끼리 몇 명 모아갖고 하고 있는 공신력이 없는 단체인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CEO도 아니에요. 자기 제자한테 이 회사를 팔고 자기는 브라질에 있는 플럭스를 만들어갖고 플럭서스의 실질적인 회계 경영자로 그거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은 액트지오가 하지만 돈은 플렉서스로 넘어가서 플렉서스에서 CEO도 아니고 CTO로 회계 담당하는 거를 맡아서 보고 있는 직책을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어떻게 이 사람을 오히려 세계적인 지질학회보다 낫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냐는 거야. 왜요? 누군가한테는 순돌이 아빠가 맥가이버보다 훨씬 낫다니까. 그러니까 순돌이 아빠 그렇게 좋으면 순돌이 아빠가 만든 테레비라도 보여줄 거 아니야. 근데 테레비도 없는데 삼성은 그거는 못 써요.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지.
만일에 이 사실을 그 업체한테 알려봐봐. 아, 한국이 니네하고 아브레이하고 셋이서 했는데 이 개인 기업 아브레이 액트지오가 훨씬 일 잘한다 그래서 니네 연맥했대 그러면 거기서 고발 들어와요. 이런 소리 했다고 고발 들어와. 진짜 빨리 거기 회사에 알려줘야 되겠어. 니네가 아브레이한테 밀렸다고. 그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갖고 아브레이 정치를 까줄 겁니다. CTO가 그 기술 책임자네요. 최고 기술 아, 책임자. 테크닉이에요. 네. 테크닉이에요. 그 T가. 그리고 지금 영국 지사에 있다고 했는데 경향신문을 보면은 그게 런던에 있다고 했는데 런던도 아니야. 기사를 한번 볼게요. 네, 그 영국 런던의 지사를 열었다고 아브레우가 얘기를 했는데 이 영국 런던 지사는 새로운 디렉터 또 르네 용크 박사가 이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국 지사는 런던이 아닌 에버딘에 있는데요. 에버딘은 런던과는 직선거리로 보면 약 640km 떨어져 있고 아니, 서울 여산 영광 있으면서 나 서울 사람이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어? 아, 우리나라는 650km를 갈 데도 없어요, 갈 데가 없어. 지금. 부산하고 서울은 424야. 우리가 육지가 없어서 영광의 영암의 땅끝마을을 가도 450밖에 안 나오는데 제주보다 멀었다. 650이면 대만이야, 대만. 어? 아니, 이런 걸 해놓고 있고, 이것도 1인 기업이고, 집이 본사예요. 집이 지사, 영국 지사래요. 집이 영국 지사야.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재택근무만으로도 충분히 일을 잘해낼 수 있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CTO 기술 담당자는 브라질에 있고, 그리고, 액트디오 본사는 지금 팔라고 내놔가지고 세일 중이고, 그리고 영국 지사는 런던에서 650km 떨어진 런던에 있는데 그것도 개인 집인 거야. 그리고 그 용크 박사를 뭐 에버딘대 명예교수로 명시를 했는데 뭐 경향신문에서 보니까 에버딘대 홈페이지에서는 없어요. 용크 박사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난 진짜 서운한 게 우리가 오래전부터 엑슨모빌 의혹을 제시를 했었고 어제는 더 중요한 지점을 지적을 해드렸잖아요. 시드릴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상하고 선정 과정이 이상하다. 이걸 파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안 받아줘? MBC 우리 방송 안 보나? 안 보죠. 어? 아니 이런 중요한 소스를 줬으면 가서 이걸 좀 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지금 우리 산업부에 100억밖에 없는 거 알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지급해야 될 돈이 650억이잖아. 어? 그래서 500억 넘는, 아니, 최소한 500억에서 650억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산업자원부 안에는. 그래서 산업자원부가 석유공사에 이 돈을 대출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예산이 아니고 빚을 내서 650억 가량의 올해 탐사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이걸 빌려주는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대출이 아니에요. 자원개발 대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출은 갚아야 되잖아. 자원개발 대출은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오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나오면 안 갚아도 되는 대출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거를 600억 이상을 해줘가.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데 뭘로 뚫습니까? 했는데 빌려주는 조건으로 뚫는 거야. 그럼 어떤 미친 시중은행이 안 나오면 못 받는다는데 그 대출을 해주겠어요? 결국 수출입은행이 아니면 산업은행이 이 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 돈으로 써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만 올해는 이제 자세만 잡고 하나만 파봤지만 그래도 5개는 파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 5천억에서 1조 1천억이 들어가는 거를 내년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새끼들이. 그리고 내년 사업부터는 엑슨모빌이 이 사업을 인수해가지고 관리 감독하면서 우리가 알아볼게. 그냥 나오면 우리가 50% 우리 지분으로 하고 내가 다 투자할게. 단 나오고 난 다음부터. 잣 같은 경우죠. 그럼 안 나오면요? 안 나오면 투자 못 하는 거지. 장난해?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퇴한 사장이랑 이미 퇴직해 있는 팀장들,
팀장 본부장 광모 씨 데리고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부터 특징주들이 뜨고 있어요. 아, 이게 뜨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이게 가짜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엑슨모빌에 투자 관심을 하면서 DK라기라는 업체가 뜨고 있답니다. 이 회사 내부 파봐야 돼요. 어? 내부 파보면 이 사람도 도이치모터스랑 다르지 않은 거 아니야? 내지는 이 안에 관련된 주식들 어떻게든 벌써 선매집 들어가고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큰 소리를 먹고 욕을 먹고 관심을 끌고 있는데도 계속해갖고 스케줄이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론이 떠들든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아무런 그런 부분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이미 우리가 시추를 다 마쳤다니까? 유망하다니까? 여기 세계 최고 전문가 기업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딱 눈으로 봤을 때 유망하대. 한 번에 알아봤다죠. 한 번에. 그리고 이미 팔 업체도 돼 있고 팔 지역도 정해져 있고 7월 달에 정한다고 했으니까 12월에 팔 거라는 거야. 그 650억 빌려 달라는 거야. 산자부에. 안 갚아도 되는 조건으로. 이런 작 같은 일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거는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 산자부에서 대출 주지 못하게 산자부 그 국회 안에서 산자위 열어가지고 이와 관련된 거 다시 정산해라고 해갖고 막아내갖고 민주당이 돈 안 주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미 이 건은 계약금부터 진행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선발주가 나가 있는 상황이라 안 되는데요. 우리 안 파도 그 돈 줘야 되는데요. 이 조항이 나는 틀림없이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정권 바뀌어도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일단 650억은 그냥 나간 돈이고 내년에 5구멍 파겠다고 하는 돈. 윤석열이 5천억을 승인했다고 하는 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승인했다고 하는 그 돈부터라도 의회에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가는 돈은 올해 예산이 올해 갑자기 만들어서 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60%가 신뢰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말. 신뢰한다는 28%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18%나 신뢰하는 게 더 신기하다. 그 수준은 영원히 윤석열이 뭔 짓을 한다 그래도 신뢰할 놈들이기 때문에 그 28%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놀랍게도 총선 결과하고 똑같이 맞아 들어가요.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회 갖고 가는 거 맞냐? 55% 맞대요. 35%만 아닌 것 같대. 이게 총선 지지율이랑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유 관련한 것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국민 55%는 민주당 찍었던 사람들은 절대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는 거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나는 몰라요 정도로 빠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지지자들, 코어 지지자들 25%에서 35%는 아직도 윤석열이 파니까 없는 석유도 나올 거야. 석유가 안 나오면 대륙붕을 압수수색해서 짜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석유가 먼저 하다가 지금 삐걱삐걱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엑슨모빌 등장하면서 이제 가스공사 주식도 오르고 이런 테마주들도 나오면서 돈들이 막 몰려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서 송작가 TV를 보는 사람들이 25만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스 관련주, 채굴 관련된 주들이 계속해서 개미들이 이 주식을 사고 이 주식에 돈이 몰려들고 있어요. 아마도 엄청나게 큰 게이트가 될 겁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산자부도 그렇고 석유공사도 그렇고 이 다음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여기서 우리가 더 나가면 이제 욕먹을 텐데 국회에서 우리 가만 안 놔둘 텐데 민주당이 우리 가만 안 놔둘 텐데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그거와 상관없이 스케줄은 쭉쭉쭉쭉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석유 해먹는 게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석유만 해갖고 안 되겠는데 저 새끼들 망하기 전에 우리도 빨리 터뜨려. 그래서 이번에 리튬이 터져 나왔어요. 응? 우리나라에 리튬이 발견됐다.
전기차 33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리튬이, 이건 카자흐에서 온다는 얘기고, 우리나라에 리튬이 매장돼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뜨면서 리튬이 또다시 25,000톤이 묻어 있다고 하는 아니, 근데 거. 이거 다 저기 카자흐스탄 아니에요? 국내에서도 이게 나온다고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 뉴스들이. 응? 지금 리튬을 카자흐스탄에서 퍼올 방법도 없어. 비행기로 퍼오는지 어쩌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리튬을 광석을 퍼다가 갖고 오면 1000분의 1 정도 건져내면 수율 좋은 거예요. 1톤을 하면 1kg가 나오는 게 리튬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리튬 관련한 이슈를 지금 석유하고 같이 동시에 띄우고 있어요. 미친놈들 아니냐고. 주가 조작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아무튼 이런 놀라운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와 반해서 지금 아프리카 가서 대박 터트린 우드사이드가 몇 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해안을 10년 이상 시추해본 우드사이드는 우리나라는 시추를 해도 마이너스라는 가능성도 적지만 양질이나 대량의 서류, 이게 이 채산성을 통해서 채산성 있는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보고서를 우리나라만 무시한 거고, 이 아브레유만 이거를 아니다라고 말로 증명한 거죠. 우리 정부는 동해 7곳의 유망지를 선정했는데요. 우드사이드사가 이 중 2곳인 대게와 집게를 이미 분석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철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대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마이너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2019년 4분기 보고서에는 우드사이드가 오징어라는 탐사를 했는데, 오징어 이쪽을 탐사를 했는데, 그게 동해 탐사 조관권을 10년 연장했었을 때래요. 근데 경제성 평가 결과는 공개 안 했고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7개 중 2개는 파보고 우드사이드가 안 돼라고 얘기를 했고, 아직 안 파본 우드사이드가 건드리지 않은 5개를 가지고 지금 시추공을 꽂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근데 생각하면 우드사이드가 제일 확률이 높은 쪽에 2개, 3개를 먼저 꽂았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근데 우드사이드가 파고도 실패한 7개 중에 5개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거 꽂으면 나온다. 5개 꽂아서 나오면 20%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작을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유망하다 그랬잖아, 우리 아브레이가. 우리 아브레유. 우리 아브레이가 여기 유망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2군데, 그러니까 우드사이드가 제공했던 탐사 결과 보고서는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눈으로만 딱 보고, 이 5군데 여기요? 아이고, 유망합니다. 5군데 중에 한 군데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20% 이상 확률이에요. 라고 한눈에 알아봐 줬다는 거죠. 이거 이 상태에서 안 멈추면요, 결국 탐사 비용으로 해갖고 그 돈 다 날릴 거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그 주가 조작, 현재 주가가 출렁이는 걸로 해갖고 이쪽 관련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개미들 깡통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안 멈춘다는 거예요. 양평고속도로랑 똑같은 거예요. 양평고속도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다시 해야 된다, 이러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교통 해소 효과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 정부는 올해 설계 비용으로 수십억 원을 양평고속도로 변경안에다가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 공사부터 이런 것들을 그 나라 돈 아닌 지역에 있는 도비로 갖고 그걸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고. 심지어 이걸로 해갖고 국회의원이 된 김성교를 아유, 지금 국토위에다가 배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쪽도 답이 없다. 어떻게 양평 그 사람을 고속- 또 뽑냐. 아, 양평고속도로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적인 양평고속도로 공범을 국토위에다가 배정을 했다고, 국짐은.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람들, 유권자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의혹 제기라고 문제 제기를 해도요, 이미 올해 파기로 한 650억 원어치의 시추 계획은 안 멈추고 계속 갈 겁니다. 에이구. 그 얘기는 뭐냐? 이미 그 돈에 상응하는 계약과 나눠 먹기가 끝났기 때문에 멈추는 순간 파국이라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이걸 밀어붙일 거고요. 이거를 막아내는 방법은 국가배에서 또는 국정조사에서 여기에 연루된 공무원들과 민간인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헤쳐먹었는지 그 장부를 빨리 까야 돼요.